안전사님들 필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후원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예전부터 예상은 했거든요. 성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사실 최근에 좀 바빠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해당하는 영상을 올려야 좀 조회수를 올리는데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타이밍을 좀 못 맞췄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필휴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한국 55세 아저씨가 필리핀 시골에서 뭐 공부방을 운영하는 컨텐츠였는데, 컨텐츠가 좀 딸릴 때는 다른 채널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주로 어떤 컨텐츠들을 하는지 좀 찾아보는데 사실 좀 불안했었죠. 불안하기보다는 이 후원 컨텐츠는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버렸네. 사실 뉴스에도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조금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채널은 필휴도 있고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채널도 사실 좀 불안합니다. 필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인 아저씨가 55세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 시골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컨텐츠였어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던 게, 그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여자애 중에 하나가 14살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출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미숙아로 7개월 만에 출산을 했는데 그 애기 아버지가 유튜버 필휴였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필리핀 법을 알기는 아는데 업데이트가 잘 안 되셨나봐요. 의제강간이라고 해가지고 성매매든 뭐 합의를 했든 뭐 서로 좋아서 했든 무조건 문제가 되는 나이가 있는데, 한국이랑 필리핀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 13세였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로 바뀌었고,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12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6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필휴 아저씨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신고를 하면 신고해라. 근데 그게 2022년에 법이 바뀌었던 거죠. 저도 영상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필리핀도 법령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포고를 예를 들어가지고 두테르테 정부에서는 온라인 카지노가 포고의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었지만 지금 봉봉 마르커스 정부에서는 불법이다.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합법이었던 게 지금은 불법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외국인은 DTI가 안 됐어요. DTI가 개인 사업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소매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못 내게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2025년 5월인가 올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개인 사업자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구독자 형님 중에 한 분이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령이나 뭔가 제도나 규정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항상 덧붙여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지 모른다, 이걸 항상 덧붙여야 되더라고요. 이게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의제강간에 대해서 좀 더 빡센 세부 조항이 있는데, 가해자가 부모거나 교사거나 보호자일 경우에는 16세가 넘어서 18세 미만,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미성년자 강간 성매매가 이게 좀 빡셉니다. 이게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면은 12년 스타트고, 포주 같은 경우에는 20년 스타트예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방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를 시키는데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알고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셋업을 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돈 뜯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데 이 필휴 아저씨는 본인 스스로 셀프 셋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셋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영상에서 셋업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마약이랑 미성년자 성매매는 이건 진짜 아주 보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뭐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마약이랑 미성년자는 안 건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돈을 써도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한국인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돈 벌려고 성매매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앙헬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나 KTV가 있으니까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관작업을 잘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관작업을 해도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필리핀으로 놀러 와서 여자를 만나겠다 하면은 그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업소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문제예요. 이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은 술집에서 헌팅하거나 그러면은 약 직업 여성이 아닌 것 같은, 자연산 낚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나 쾌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바나 KTV에서 필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을 가야 되는 게,
뭐 5성급이나 뭐 한 4성급이더라도 엘리베이터 탈 때 이 카드키 찍고 올라가는 정도의 호텔에서 묵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비지터가 있으면은 신분증 보관하는 호텔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게 미성년자로 셋업을 한다고 하면은 여자애들은 그냥 알바고 공무원들이나 주변에 오빠들이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룸에 들어가가지고 몇 호다라고 메시지 보내면은 룸으로 또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카드 찍고 올라가는 거랑 비지터 방문할 때 신분증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호텔로 가시는 게 안전하겠죠. 일단 필휴는 날라갔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채널이 미스터 필리핀 라이브라는 채널인데, 영상들 썸네일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90% 이상이 미성년자인 여자애들이 썸네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일단 그것도 문제고, 이게 빈곤 포르노가 돈이 돼요. 조회수 올리기도 좋고, 뭐 조회수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후원금으로도 연결이 되고, 구독자 수가 한 8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화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4,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수익이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뭐 빈곤 포르노 후원 영상을 주 컨텐츠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그런 걸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튜브 수익도 후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남들 돈 받아서 내가 선심 쓰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사실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원자들은 대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인 아저씨들이 대부분일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대상이 삶에 바뀌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작자만 이득을 보는 환경인 거죠. 영상도 좀 자극적이죠. 허름한 집, 낡은 옷들, 그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인이 도와준다는 그런 국뽕을 만드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빈곤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냥 배경이고 도구고, 주인공은 채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뭐 얘네들이 뭐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 돈을 후원을 했을 경우에는 얘네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자극을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제가 필리핀에서 후원 컨텐츠를 안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한국 사람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필리핀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거는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좀 목적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빈곤한 상태, 얼굴, 집안 환경이 전 세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고 성인이 됐을 때 예전에 그런 찍었던 영상들을 보면은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유튜버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빈곤 아동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잠깐 뭐 몇백 페소, 몇천 페소 준다고 해도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던 영상에 어떤 그 청소년 여자애한테 10,000페소 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 성인들도 합법적으로 10,000페소 벌려면은 쇠가 빠집니다. 저희 코코스파 리셉션에 직원들을 봐도 근무 기간이나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주급으로 4,000페소 못 받아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어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 아저씨가 어린애한테 10,000페소를 준다? 그러면은 성인도 10,000페소 벌려면은 2주를 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애들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외국인 유튜버가 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에 몇 번 비쳤더니 10,000페소를 준다? 그러면은 그 애기들은 그 10,000페소를 받으려고 뭐든지 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후원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뭐 후원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뭐 어디에 얼마를 쓴다. 한국인이 많은 단체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도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데, 그냥 개인이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데 투명하게 진행되기는 상당히 힘들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작비나 생활비로 쓰여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필리핀 나라 자체에 대해서 빈곤한 이미지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고 항상 도움 줘야 되고, 그런 영상들만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 도움 줘야 되는 나라, 개발도상국,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갔던 보니파쇼에도 람보르기니 매장, 벤틀리 매장 다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비싸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파일럿 준비하는 그 필리핀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걔도 역시 열악해요. 저도 필리핀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했었지만 프라이빗 파일럿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 개인용 한국으로 치면 개인용 면장인데, 개인용 면장 취득하는 것만 1,000,000페소가 넘게 들어요. 시골 가면은 1,000,000페소면 집 한 채 삽니다. 그 파일럿 준비한 여자애가 트레이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항공대 동기들 보면은 다 부자예요. 다 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판자촌에 사는 여자애가 파일럿 트레이닝을 한다? 그거는 약간 MSG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세부 했을 때 보면은 그렇게 약간 후원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돈 끌어가지고 후원해주는 거 깔짝 보여주고 인마이 포켓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 보면은 타투가 있는데 반팔 반바지 타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팔 반바지 입으면 타투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카톡 프로필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애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그렇게 쫙 당겨가지고 지금은 마닐라에서 에이전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돈 보내기는 쉽잖아요. 돈을 보내면은 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100%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진짜 후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물품으로 학용품 같은 거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한국이랑 필리핀 물건 보내주는 포워딩 업체들 많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항공으로 보내면은 여기 필리핀 현지에서 빠르면은 한 2, 3일 안에 받을 수도 있고, 크거나 뭐 부피가 있거나 뭐 좀 무게가 있다 그러면은 해상으로 보내면은 한 달 안에 받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처럼 물품으로 그냥 후원을 해주는 게 낫지. 그 빈곤 포르노 찍는 그 유튜버들도 물품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은 별로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작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후원한 사람들 현지에 오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 주선까지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원정 성매매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보면은 날아가는 이유들 보면은 그렇게 뭐 성적인 거, 도박에 관련된 거 그런 거 하면 날아가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우리 스윗한 형님들 중에 여기 필리핀 사람들 좀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코피노들을 좀 후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한국 남자가 그냥 애만 만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코피노의 어머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한국인이 책임을 져주는 게 맞지 않나. 코피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에요. 뭐 물론 아빠는 런어웨이 해가지고 자기 삶 찾아 떠났을진 모르겠는데, 여기 남겨진 그 싱글맘이랑 코피노 자식은 아빠 없이 살아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이 동네 몸판 애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싱글맘인데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은 낮은데 뭐 애는 태어났으니까 이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케이스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무 연관성도 없는 그냥 뭐 필리핀 빈곤층을 후원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과 좀 연관이 있는 코피노 자녀나 코피노 싱글맘들 그쪽으로 후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딴 데 가면 팁 잘 안 줘요. 그냥 그런 뭐 잔돈이 생기면은 차라리 제 기사를 주든가 아니면 제 직원들을 주는 게 낫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님들 중에 혹시라도 후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코피노 싱글맘이나 코피노 자녀, 그리고 어렵게 사는 교민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